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일반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뭐 30도, 뭐 45도 이렇게 도를 써서 나타내는 거. 일대 사실 1도라는 거는 이렇게 원을 우리가 얘를 360등분 등분했을 때 요 하나의 각을 단위로 해서 1도라고 이렇게 각을 측정하는 방법, 이걸 60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 60분법만 지금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호도법이라는 좀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60분법을 우리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보면 원의 둘레를 360등분 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크기를 1도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1도를 또 60등분 했을 때 그 하나를 1분이라고 하고요. 그 1분을 또 60등분 했을 때 하나를 1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60등분 해서 우리가 이거를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진법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60분법으로도 각을 표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호도법을 배우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낯설어요. 낯설어서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걸 왜 배우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삼각비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 단원이 끝나면 알겠지만 삼각 함수로 이렇게 확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수의 확장을 할 때 여러분, 그 지수를 무슨 수에서 무슨 수까지 확장했었죠? 우리가 자연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쵸? 그때 왜 실수까지 확장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그때 지수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실수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함수에서 보편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죠? 실수가 됐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삼각함수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우리가 60분법을 쓰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60분법에 이 쓰고 있는 뭐 20도, 30도 이런 요 값은 이게 절대적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0도라는 거는 A라는 친구가 측정해도 B라는 친구가 측정해도 사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도라는 이 각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수의 20이라는 거, 조금 더 그냥 작은 수로 해볼게요. 1이라는 요 실수 값은 상대적인 값이거든요. 내가 놓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잡고 평면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눈금을 여러분들 1, 2, 3, 4 이렇게 간격을 요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문제를 풀 때 밑에다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1, 2, 3, 4 이게 좀 크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실수 1이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에서 사용했던 이 실수 값들은 단위가 없어요. 그죠? 단위가 없고 그냥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60분법을 이용하면 좀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실수, 이런 단위가 없는 요 실수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호도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호도법에도 단위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상대적인 값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호도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을 실수로 만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호도법이. 그래서 우리가 각을 사실은 호의 길이를 써서 나타낼 거예요. 호의 길이를 써서. 근데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 연속인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단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도법의 기본 단위가 되는 1라디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지금 교과서에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은 지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여기 각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든 10이든 사실은 요 중심각의 크기 알파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 정삼각형에서 한 각이랑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에서의 이 각이 다 얼마로 똑같죠? 그렇죠. 60도로 똑같죠. 그것처럼 우리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은 그러한 부채꼴에서는요, 그 중심각의 크기가 항상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마일지 이 알파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호의 길이라는 거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 그 다음에 원주랑 요 써서 요걸 비례식으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먼저 요 부채꼴에서의 반지름을 R 이렇게, 그리고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가 난 지금 중심각이 알파죠. 그렇죠? 이렇게 는, 그 다음에 이제 원에서의 둘레 원주 2파이R이죠. 그리고 그 원에서의 중심각은 얼마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36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되니까, 자, 내항의 곱 곱한 거 2파이R 알파도는 360 곱하기 R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2파이R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알파도가 파이분의 180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80도를, 자, 이 파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주율 3.14잖아요. 그죠? 무한히 가는. 대략 나눠보면요, 얘가 75도 점 뭐 얼마 이렇게 나와요.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 75도 정도.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75도가 아니라 57도. 네. 57도에 57도. 네. 이 정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그 각을 단위로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1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이거를 단위로 해서 각을 표현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일단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7, 게다가 심지어 57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57점 얼마 이런 좀 이상한 값을 단위로 해서 각을 나타냈대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하지만 좀 이따가 여러분 호의 길이를 호도법을 써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나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 180도를 파이로 나눈 요 값을, 요 각을 단위로 해서 우리 각을 나타내는 거를 호도법이라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60분법과 호도법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라든지, 그다음 반대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자, 여기 있는 공식들을 써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공식, 자,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공식은 자, 보시면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공식은 도를, 자, 파이가 나오면 호도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도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는 60분법이 호도법으로 바뀔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역수 관계죠. 그죠? 네. 자,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30도라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60분법인데 호도법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앞에 잠깐 또 볼까요? 자,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거는 이 두 번째 공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요.
180분의 파이. 그러면 30이 약분되면 6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 거꾸로 파이가 보이니까 아, 이거 호도법이네요. 그죠? 호도법을 이번에 60분법으로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파이가 사라져야 되니까 여러분 공식이 분모에 파이가 있는 180도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파이 사라지고 3으로 약분하면 60도 2, 6, 10이니까 120도가 나오겠죠. 자,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가 분모에 있어야지 기존에 있던 60분법의 파이가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물론 여러분들 그 호도법이라 해서 반드시 각의 파이가 보이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그냥 우리가 1 라디안 그냥 생략 많이 이제 할 거거든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사실은 파이가 안 보이죠.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네, 호도법에는 파이가 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통 대부분. 자, 같은 거를 연결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들을 테니까 풀어볼게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일단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뭘 곱해야 된다? 네, 분모에 180 그리고 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이번에 좀 거꾸로 해볼까요? 여기 얘를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쳐볼까요? 자, 그러면 어디에 파이가 들어간다? 분모 분자. 네, 분모에 들어가야지 파이가 사라져서 네, 되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90도가 되네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얘 해볼까요? 곱하기, 자, 뭐를 한다고요? 네, 파이분의 180도. 파이 사라지고 3, 5, 15. 자, 150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일단 연습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곱하기 뭐를 한다? 네, 파이분의 180이에요. 180분의 파이예요. 네, 180분의 파이를 해야지 파이가 이제 나타나겠죠? 약분하면 되는데, 자, 180분의 135 이거 약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다 45의 배수거든요. 여기는 3개 들어있고요. 여기는 4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울 텐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어요. 뭘로요? 60분법으로요. 그렇죠? 60분법으로 배웠던 거를 오늘은 네,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공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좀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60분법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그때 어떻게 했었나요? 네, 비례식으로 했었거든요. 여기 위로 잠깐 보면, 그러면 자, 일단 호식을 좀 이렇게 세울게요. 호 입장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는하고, 그럼 자, 호의 길이가 L일 때 그때 우리가 중심각의 세타죠. 그렇죠? 세타. 그리고 자, 이제 원에서의 길이, 네, 원에서는 원주죠. 2파이 R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중심각, 자, 원의 중심각은 몇 도죠? 네, 360도. 이렇게 60분법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이거 쓰면 되니까 우리 지금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L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해볼게요. 자, 360 곱하기 L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60을 나눠주면 180도 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 R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호도법을 쓸 거니까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요 36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돼요. 그쵸? 자, 해볼게요. 36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뭘 곱하면 될까요? 자, 파이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분자에 있어야 돼요? 네, 분자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2파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그냥 2파이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2파이 지워버려도 되죠?
그러면 제가 공식 좀 다시 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L은 R 세타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호도법에서는 공식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훨씬 더 어때요? 밑에 거랑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간편하죠. 그죠? 오케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 제가 호도법을 왜 배우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실수로 쓰고 싶다. 각을, 그쵸? 실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쓴다 그랬어요. 각 대신에.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만약에 요 R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우리 단위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단위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이 공식에서 R이 1이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세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바로 그냥 각 세타랑 똑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각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L, 호의 길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실수.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실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1라디안이라는 그 각을 이렇게 해서 좀 쓰게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식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방식이랑 똑같은데, 자, 중학교 때 방식은 다시 복습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시간 관계상 호의 길이에서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정비례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처럼 자, 좌변은 부채꼴, 우변은 원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 대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는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 2가 아니라 그냥 파이 r 제곱이죠. 네.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그때 각은 원의 중심각. 자, 요거 이제 360도가 아니라 2파이로 써야 돼요. 그쵸? 호도법. 자, 우리 뭐 구하는 과정이냐면 S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곱한 거에서 파이 r 제곱 세타에서 요 2파이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요게 S겠네요. 그러면 파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해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L이 R 세타였죠. 그래서 여기 안에 R 세타가 들어있으니까 걔를 L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R이 하나 남고 L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좀 두 가지, R 제곱 세타랑 RL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식은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호도법을 써서 나타낸 공식 두 가지.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R세타다. 두 번째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공식 적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반지름이 4고 중심각이 4분의 3파이인, 자, 4분의 3파이 그냥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니까 대충 몇 도인지 60분법으로 고쳐볼게요. 자, 뭘 곱하면 되죠? 네, 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 파이가 있으면 되죠? 그러면 45도 하면은 135도인가요? 맞나요? 3, 4, 12, 그쵸?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5도인 자, 부채꼴이 있을 때, 자, 호의 길이는 아까도 봤지만 R세타 이렇게 곱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3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이 얼마죠? 4의 제곱 그리고 세타 4분의 3파이를 하면 되죠? 그러면 4 하나 약분되고 약분하면 2고 6파이 나오네요. 됐죠? 자,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6번, 7번, 8번 이렇게 있죠? 자, 풀어볼게요. 자, 같이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2고 중심각이 3분의 2파이. 자, 이거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 파이분의 180 120도네요. 90도보다 좀 크죠? 그럼 대충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가 12인
여기가 3분의 2파이. 예,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래요. 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냥 이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8파이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요. 우리가 방금 L을 구했으니까 두 번째 공식 쓸게요. R, L 이렇게 6이네요. 6, 8에 48 파이. 오케이. 엄청 쉽죠?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자, 호의 길이가 L이죠, 그죠? L이 이거고 넓이가 S겠네요. 이로인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의 길이 6파이는 R 세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R과 세타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네. 두 개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18파인데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R 세타가 6파이니까 자, R 세타 대신에 6파이를 넣고요. 그럼 R이 하나 남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파이 R이 18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3파이로 나누면 6이네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6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6을 대입하면 세타가 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뭐 수학과 미술에 대한 문제래요. 자, 이렇게 좀 풍경화들이 보이네요, 그죠? 뭐 산수화라고 얘기하나요? 네. 자, 이런 이제 종이로 부채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자, BOA 각 BOA. 자, 요 각이 8분의 7파이이고, 그 다음에 두 부채꼴이 있죠. 지금 여기 OAB랑 요 작은 거랑, 그 다음에 OCD 이 큰 거랑 이렇게 있을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거는 9고 큰 거는 23이래요. 이럴 때 종이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많이 풀었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큰 부채꼴을 S1이라고 할게요. 큰 거를, 작은 거를 S2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S1부터 구해볼게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죠. S2 구해볼게요. 2분의 1 R 9죠. 제곱 세타. 자, S1에서 S2를 빼면 되죠. 자, 같은 거 그냥 묶어볼게요. 지금 뭐가 같냐면 2분의 1하고 8분의 7파이까지 똑같아요. 곱하면 16분의 7파이죠. 그리고 23제곱 빼기 9제곱 이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 뭐 값이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좀 지저분하네. 그러면 이거 제곱하지 말고 우리 합차하니까 합차로 바꾸면 23 더하기 9랑 23 빼기 9를 곱하면 되겠죠. 그게 계산이 좀 나을 것 같아요. 32 곱하기 요거 빼면 14인가요? 그러면 8, 3, 4, 12 320 그러면 448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다 풀어볼게요. 16분의 7파이 곱하기 448 하면 되는데 요거 혹시 16의 배수인가? 일단 4로 먼저 약분하죠. 뭐 1, 1, 2 그 다음에 4로 한 번 더 되겠네요. 48에 32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28 곱하기 7에서 87에 56 27에 14 이렇게 되나요? 196파이가 되네요, 답이. 그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실에서 같이 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계산을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계산이 맞는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호도법을 살펴봤습니다.